더 유도한 에버스몰 모델을 이용해서 두 가지 BJT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BJT 컨피그레이션은 먼저 코먼 베이스 구조와 코먼 에미터 구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코먼 베이스 구조는 컬렉트 커런트를 VCB와 IE에 대한 함수로 표시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를 코먼으로 해서 VCB와 에미터 커런트에 대한 펑션으로 표시하는 게 코먼 베이스 구조고요. 코먼 에미터 구조는 에미터를 코먼으로 사용하고 VCE와 IB에 대한 함수로 IC를 표시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먼저 에버스몰 모델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버스몰 모델은 앞서 저희들이 정리했을 때 여기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하고 내려오죠. 컬렉트 커런트는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IS의 exponential의 VBE over VT 마이너스의 IS over 알파 R exponential의 VBC over VT 이 다이오드 터미널 특성 exponential 모델을 써서 적은 거고요. IE는 에미터 커런트는 여기 흐르는 전류에서 포워드 방향이고요. 지금 보면 여기와 여기 두 개가 포워드고요. 이 둘이 리버스 방향 동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VBE over VT 마이너스의 IS C VBC over VT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베이스 커런트까지 적어볼까요? 베이스 커런트는 지금 당장에 쓰지는 않지만 베이스 커런트는 이 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IS over beta F VBE BE over BT 플러스 S over beta R C over VT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먼저 코먼 베이스 컨피그레이션일 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먼 베이스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IS exponential 이 값을 먼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VT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식에서 여기 하고요. 여기 IS하고 이 부분을 여기 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알파 F를 곱하기 때문에 알파 F의 C.IE 플러스 알파 F IS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값이 이게 에미트 커런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처럼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에 식에서 네. 여기가 끌어오는 게 낫겠네요. 컬렉트 커런트 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컬렉트 커런트를 다시 적어보면
여기는 is exponential vb over vt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알파 f c.ie 여기까지가 여기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남는 부분이 is exponential을 묶어내게 되면 마이너스의 1 over 알파 reverse is c exponential v bc over vt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여기 뒤에 값과 여기 값을 합쳐서 적으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 알파 f는 0.99 정도 된다 그랬고요. 여기가 0.3 정도 된다 했으니까 이 전체는 네거티브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식을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부호만 뒤집어서 알파, 원오브 알파를 앞에 뽑아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VBC 값을 저희들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보통 컬렉터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VCB가 충분히 클 때는 이 뒤에 텀이 여기가 충분히 크면 이 뒤에 텀이 거의 제로로 갑니다. 그래서 컬렉트 커런트는 에미트 커런트의 알파 F배가 됩니다. 이게 알파 F가 코먼 베이스 커런트 게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파 F를 보통 저희들이 그냥 알파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걸 저희들이 그래서 커런트 게인 팩터는 컬렉트 커런트와 에미트 커런트 사이의 B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 특성을 여기 보시면 코먼 베이스 컨피규레이션에서 컬렉트 커런트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스케일 커런트 IS를 10-12승으로 놓고요. 서멀 볼티지 VT 25mV로 놓고요. 알파를 0.2, 알파 F를 0.99 정도로 놓고 베타 F를 계산하고 나서 여기 보면 컬렉트 커런트를 알파 F 곱하기 IE 그리고 IS 곱하기 1 over 알파 R 마이너스 알파 F 이걸 그대로 계산해서 플라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양을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게 저희들이 잠깐만요. 이걸 플랫한 건데 코먼 베이스 컨피규레이션인데 이게 뭐와 닮아 있느냐 하면요. 저걸 캡처를 안 했었나요? 네. 캡처를 안 했네요. 웨이폼 그래서 채널 하나 늘리고요. 채널 1을 커스텀으로 바꾸고 여기를 이유해서 밸류로 하고요. 이걸 다 지운 다음에 5개 그래서 0, 2, 4, 6, 8 정도로 제너레이션을 하고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여기를 저희가 한 20Hz 정도로 50mm까지 스윙을 하고요. 그리고 5배 하고 5를 더하죠. 그럼 여기가 0, 2, 10V 0, 2.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는 사인 8호에서 100Hz 얘가 동기를 맞춰야죠. 싱크로나이즈드 들어가고 여기를 그러면 10ms마다 한 번씩 스윙을 하게 만들어 놓고요. 스코프에서 두 개를 측정을 한 다음에
채널 1에서 채널 2를 빼면 이게 전류를 나타내는 벡터고요. 일단 러닝을 해보겠습니다. 러닝하고 시간을 한 10ms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view at xy 하고 채널 2에 대해서 다이오드 커브를 그리게 하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리버스 바이어스를 나타내는데요. 여기를 전압을 다 2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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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윙을 더 크게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전압을 최대 스윙으로 가져가게 해서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렇게 캡처를 하면 얘를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림을 회전을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자, 이 그림하고 여기 두 개 그림을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는 광의 양에 따라서 역방향 전류가 바뀌는 걸 보여드렸는데 리버스 바이어스 된 정션의 빛으로 캐리어 농도를 바꾼 거고요. 여기는 인젝션을 에미터 쪽에서 인젝션 레벨을 가지고 여기를 조정했을 때의 커브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기가 0V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0V고요. 여기도 여기가 0V입니다. 여기 0V고요. 여기가 포워드 방향, 여기 리버스 방향, 여기도 이게 포워드 방향, 여기 리버스 방향.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쪽이 컬렉터 베이스 전압입니다. 그래서 컬렉터 베이스가 여기가 역방향이고요. 0보다 작을 때 컬렉터 베이스가 음수일 때 여기가 순방향이 됩니다. 베이스 컬렉터 정션 여기가요. 그래서 코먼 베이스 컨피규레이션이 왜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코먼 베이스 컨피규레이션에서 커브를 그려서 여기 나와 있는 커브가 저희들이 다이오드 광 디텍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코먼 베이스 컨피규레이션일 때의 전류 특성입니다. 그리고 코먼 에미터 구조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코먼 에미터는 베이스 커런트와 베이스 커런트가 VC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저희들이 어떤 걸 봤었냐면, 여기 그 에버스몰 모델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카피했어요. 여기를 잡아서 지금은 에미터 커런트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 커런트하고 그 VC에 대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미터 전류 쪽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이 두 개 커런트에서 저희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면 IC over I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IS는 다 떨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부분이 exponential VBE over VT, 그리고 여기에 베타 F로 곱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exponential VBE over VT 이게 남고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는 베타 F, 베타 R 이렇게 되니까 베타 F over 베타 R V BC over VT, 그리고 위에는 마이너스에 1 over 알파 R C 다트. 네. V, BC, over VT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VCE로 바꿔야 되니까요. 여기를 그 BC로 여기를 뒤에 exponential 텀을, 이 텀을 다 나눠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분자분모로 여기를 나눠 버리죠.
그러면 어떤 모양을 가지느냐 하면요. 베타 f times 여기가 exponential vc over vt 마이너스 1 over 알파 r 그리고 밑에는 exponential vce over vt 플러스 베타 f over 베타 r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VC가 충분히 크면 여기 전압이 어느 부분이냐면 그 VC가 충분히 크면 이 부분이 도미넌트하게 됩니다. VC가 아주 충분히 크면 여기 뒤에를 저희들이 어떻게 건사할 수 있냐면 베타 F로 건사할 수 있습니다. VC가 아주 커져서 여기가 도미넌트해지게 되면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VC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베타 F보다 약간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분모가 분자보다 큰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뒤쪽이 1보다 살짝 작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베타 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을 이 식인데요. 이 식을 뒤에 그려보면 이 뒤에 텀은 저희들이 아직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여기를 이 뒤에 부분은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밑에 그림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베이스 커런트와 VC에 대해서 컬렉트 커런트를 쭉 계산해서 플러스를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쪽, 이게 VA의 값에 의해서 VA가 지금 50V를 접었는데 여기를 1000 정도로 한번 해보죠. 1000 정도로 해서 제가 여기를 잠깐만 위에서부터 다시 계산을 해서 내려와야 될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보면 거의 스트레이트 라인입니다. 근데 얼리 볼티지가 아까처럼 한 50오hm 정도 되면 이게 살짝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얼리 볼티지가 아주 크면 VC에 대해서 이게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VC가 충분히 크면 1이기 때문에 그냥 베타 F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베이스 커런트 곱하기 베타 F로 컨스턴트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베타 F는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얼리 볼티지가 크지 않으면 얘가 뒤쪽에서 약간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finite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컬렉트 커런트가 컬렉트 전압, 컬렉트 에미트 전압에 대해서 증가하는 현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저희들이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현상이 추가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현상은 저희들이 앞쪽에서 BJT 소자를 얘기를 할 때 여기를 보면 여기가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 제가 순방향을 걸었을 때 이게 0V 근처 걸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디플리션 리전 공피층이라는데 이 거리가 되게 짧습니다. 근데 리버스로 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처럼 여기가 확장이 됩니다. 여기가 베이스 영역이라고 보면 원래 베이스 영역이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는 베이스 영역이 이 정도로 넓었어요. 근데 리버스로 바이스를 걸게 되면 베이스 영역이 이렇게 좁아듭니다. 베이스 영역이 좁아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베이스 영역이 원래 인젝션 레벨이 똑같다 그러면 인젝션 레벨이 똑같다고 하면 베이스 위스가 넓을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베이스 컬렉터, 여기가 이제 베이스 에미트 정션이고요. 여기가 베이스 컬렉터 정션입니다. 이쪽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고 여기가 여기입니다. 자, 근데 저희들이 역방향 전압에 대해서 컨스턴트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역방향 전압을 많이 가하게 되면 베이스 위스가 이렇게 좁아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그림이
지금 역방향으로 걸게 되면 이 폭이 좁아집니다. 이게 디플리션 리전이 확장되면서 여기가 좁아들게 되죠. 좁아들게 되면 기울기가 더 스티프해집니다. 그러면 얘가 그 디퓨전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현상을 저희들이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있는 1 플러스 VC 오버 VA 이 텀이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앞쪽에서 제가 여기를 저희가 베타 폴스라고 얘기하고요. 베타 F보다 약간 작다 그랬습니다. 이 텀이 1보다 약간 작은 텀이니까요. 근데 이 둘의 비를 베타 폴스와 베타 F의 비를 내보면 그 값이 이 값이 나옵니다. 여기를 오버드라이브 팩터라고 했는데 VC가 충분히 강하게 걸려 있으면 얘가 1로 어프로치합니다. 그래서 베타 폴스하고 베타 F가 같은 값이 되게 되는데, 근데 VC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베타 값이 베타 F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작아졌는지 그 팩터를 오버드라이브 팩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버드라이브 팩터는 이제 그 디바이스가 저희들이 그 IV 커브에서 이 영역을 우리가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액티브 영역이라고 합니다. 세츄레이션 영역과 액티브 영역을 나누는 여기를 그림을 제가 세츄레이션 영역과 액티브 영역을 나누는 리전이 있는데요. 거기를 여기 이 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액티브 영역, 왼쪽을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영역의 에지, 여기를 우리가 에지 오브 세츄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츄레이션 액티브 영역의 마지막 에지, 여기를 에지 오브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VCE 전압인데요. 컬렉터 에미터의 EOS, 에지 오브 세츄레이션 전압은 BJT는 0.3V로 사용을 합니다. 0.3V일 때 여기가 에지 오브 세츄레이션입니다. 근데 딥 세츄레이션으로 들어오게 되면 VC 세츄레이션은 0.2V입니다. 이제 VC 세츄레이션은 0.2V, 에지 오브 세츄레이션 0.3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0.2고 세츄레이션 되기 직전 여기 액티브 영역의 마지막 바운더리 여기를 우리가 에지 오브 세츄레이션이라고 컨벤셔널하게 여기 0.3V, 여기를 0.2V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이 아래쪽 부분 이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 부분을 확대를 합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컬렉터 에미터 전압에 대해서 컬렉터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이게 델타 VC 분의 델타 IC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이게 어떤 지점에서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게 저항분의 1의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게 컬렉터 에미터의 세츄레이션 레지스턴스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을 때의 이 저항은 아주 작은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전압이고 여기 전류이기 때문에 이쪽 영역 여기에서는 델타 VC 분의 델타 IC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RC가 이거 역수니까요. 굉장히 커요.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저항이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지금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저항이 작고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저항이 작고 액티브 영역에서는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액티브 영역에서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현상이 액티브 영역에 가게 되면 베이스 폭이 좁아드는 현상 때문에 컬렉트 커런트가 이렇게 컨스탄트로 안 남아 있고요. 원래 이제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가 없으면 컨스탄트로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남고 컬렉터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는 VC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저희들이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라고 그러고 이 A를 우리가 얼리 볼티지 VA라고 얘기합니다.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는 베이스 폭이 좁아지면서 컬렉트 커런트가 증가하는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BJT의 이제 다른 특성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 컬렉터 에미터의 브렉다운 전압을 얘기합니다. 베이스를 오픈시켰을 때, CEO라고 하면 베이스를 오픈시켰을 때 코먼 에미터 컨피그레이션에서 브렉다운 전압을 얘기를 하고요.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브렉다운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코먼 베이스 컨피그레이션에서 에미터를 오픈시켰을 때 브렉다운 전압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가 전압이 브렉다운이 더 큽니다. 그리고 베타 F, 여기를 우리가 HFE라고 얘기를 합니다. H 파라미터를 계산할 때 이게 커런트 게인을 나타내거든요. 포드 게인이 대체로 한 100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BJT 스펙 중에 컬렉터의 맥스 커런트가 디파인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컬렉터 에미터 전압 곱하기 IC, 이게 최대 파워를 나타냅니다. 맥스 파워 레벨이 사양으로 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리 볼티지는 제가 베이스 위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FT는 실제로 BJT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가 에미터, 컬렉터, 중간에 베이스가 있습니다. 베이스 폭이 있는데 여기에서 캐리가 인젝션이 돼서 디퓨전에서 컬렉터까지 건너가는데, 이 건너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트랜짓 타임. 이 트랜짓 타임이 여기 한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트랜짓 타임에 의해서 얘가 딜레이가 정해지는데요. 그 딜레이에서 그 스피드,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BJT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러프 룰이 에지 오브 세츄레이션 전압은 0.3V입니다. VC가 0.3V보다 크게 되면 액티브 영역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3V보다, VC가 0.3V보다 큰 영역, 여기가 우리가 액티브 모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액티브 모드고요. 이 영역이 세츄레이션인데, 디바이스가 세츄레이션이 되면 VC 값을 0.2V로 사용합니다. 이건 세츄레이션 전압이고요. 그래서 에지 오브 세츄레이션 전압과 세츄레이션 전압은 서로 다른 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액티브 영역에 있으면 VB는 0.7V 정도 됩니다. 그리고 VCB는 0.4V 이상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디바이스의 동작 영역인데, 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숫자들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JT 디바이스 예상할 때 중요한 넘버들입니다.